당장 작전을 중지해! 살아남은 기체라도 즉시 전원 회항시켜! 고막을 찢을 듯한 총사령관의 절규가 차가운 지하 통제실을 날카롭게 가릅니다. 불과 20분 전만 해도 승리를 확신하며 웃고 떠들던 지휘관들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공들여 완성한 최종의 군집 드론 부대 327기가 그토록 얕잡아 보았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만든 방공망에 가로막혀 밤하늘의 불꽃이 되어 완벽하게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붕괴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낡은 편견에 사로잡혀 거대한 군사적 오판을 저지른 이란 군부, 그리고 묵묵한 집념으로 세계 방산시장의 판도를 조용히 뒤집어버린 대한민국. 그날 밤 아라비아 상공에서 벌어진 숨막히는 진실의 문이 지금 열립니다. 저는 이란 군사정보국 수석 분석관 바이든 아세리입니다. 제 나이 54, 청춘을 바쳐 중동과 전 세계의 팽팽한 군사력 판도를 분석해온 제 낡은 책상 위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늘 액자에 담겨 놓여 있습니다.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폭격 맞은 건물과 흙먼지가 날리는 비포장도로, 그리고 미군 트럭에서 던져주는 구호물자를 받기 위해 끝없이 늘어선 헐벗은 사람들. 그것은 종군 기자였던 제 아버지가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에 찍어둔 참혹한 사진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군사 엘리트라는 헛된 자부심에 빠져있던 제 머릿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오랫동안 그 흑백 사진 속의 굶주린 모습에 멈춰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총알 한 발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해 외세의 원조에 철저히 기대던 가난한 나라. 물론 세월이 흘러 그들이 반도체나 스마트폰, 가전제품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아주 잘 만든다는 산업적 성취 정도는 저 역시 뉴스를 통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냉혹한 방위산업과 최첨단 무기의 세계에서만큼은 다릅니다. 군사무기란 하루아침에 공장에서 뚝딱 찍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감히 수백 년의 전쟁 역사를 가진 우리나 서방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하늘을 지키는 방공 미사일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요하던 정보국 사무실을 발칵 뒤집어 놓는 묵직한 기밀 보고서가 날아듭니다. 우리의 잠재적 견제 대상이자 아라비아 반도의 이웃나라인 아랍에미리트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새로운 방공 시스템을 전격적으로 도입한다는 긴급 첩보였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린 채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넘기다 그만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독자 개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 4조 원대 수출 계약 체결. 한국이 독자적인 지대공 미사일을 만들었다는 사실도 낯설지만 그 천문학적인 금액은 더 어이가 없었죠. 제 부관인 레자 대령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제 책상 앞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수석님, 정보망에 따르면 저 무기가 결코 우리가 무시할 만한 예사로운 수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이 15년간 개발했으며 자체 시험 평가에서는 요격 성공률 100%에 육박하는 데이터를 냈답니다. 하지만 저는 레자 대령의 진지한 보고를 서류철로 툭툭 치며 아주 가볍게 무시해버렸습니다. 자네는 명색이 정보관이라는 사람이 저런 방산 기업들의 세일즈용 카탈로그를 고지곳대로 믿는가? 자기네 앞마당에서 기상 조건부터 궤적까지 모든 변수를 완벽히 통제해놓고 쏘는 건데 당연히 100~800중이겠지. 방공 미사일이라는 것은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수십 년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며 수많은 실전 데이터를 무식할 정도로 축적해온 군사 강대국들만이 다룰 수 있는 특권 같은 영역이야. 실전에서 피 한 방울 묻혀본 적 없는 나라가 종이 위에 화려하게 그려놓은 허상일 뿐이라고. 저는 그들의 눈부신 성과를 아직 실전 검증조차 거치지 않은 미완성의 도면이거나 선진국 무기의 껍데기를 흉내 내 만든 조리품 정도로 철저하게 깎아내렸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저만의 군사적 편견이 제 눈과 귀를 완벽하게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아랍에미리트 현지의 주요 군사기지에 위장 취업해 있는
우리 측 비밀정보원들로부터 수십 장의 현장 사진과 동영상 파일들이 속속 전송되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화면 속에는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중동의 살인적인 땡볕이 고스란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친 모래폭풍 한가운데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집채만 한 거대한 레이더 장비를 세우고 있는 한국 파견 기술진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현지 아랍에미리트 병사들은 숨막히는 더위에 지쳐 그늘에 쓰러져 물만 마시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유독 한국인 기술진들만큼은 그 지옥 같은 폭염 속에서도 개미떼처럼 장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볼트를 조이고 굵은 통신 케이블을 연결하며 시스템의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병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턱을 괜 채 그 징그러울 만큼 끈질긴 한국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혀를 끌듯 찼습니다. 쯧쯧, 불쌍하고 미련한 것들. 저렇게 모래먼지를 뒤집어 쓰며 밤낮으로 고생을 해봐야 도대체 뭐가 달라지나. 원천 기술이 부족해서 시스템이 자꾸 모래바람에 에러를 일으키니 현장 인력으로 간신히 땜질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해. 저렇게 이국만리 사막에서 사서 고생을 하는 걸 보니 실제 교전 성능에 영 자신이 없는 모양이군. 기계가 완벽하다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날 일을 저렇게 사람이 매달려 고치고 있다는 게 그 증거야. 저는 현지에서 전해지는 한국인들의 그 지독한 땀방울을 무기의 결함을 숨기려는 조급함으로 완전히 오판했습니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단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무서운 완벽주의, 그리고 기계를 판 것이 아니라 국가의 신뢰를 팔았기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는 그 숭고한 헌신을. 거만한 정보 분석관이었던 저는 그들의 진심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조롱거리로만 삼았던 것입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마침내 제 54세 인생을 송두리째 박살낼 운명의 작전일이 다가왔습니다. 상부로부터 두바이의 심장부인 주요 핵심 시설과 군사 거점을 기습적으로 타격하라는 은밀한 지시가 떨어졌고, 이 타격의 최선봉에는 제가 평생을 바쳐 기획하고 키워온 군집 드론 부대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적의 방공망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뚫어내기 위해 무려 327기라는 엄청난 물량의 자폭 드론을 준비했습니다. 한 화면에 담기조차 벅찬 이 거대한 벌떼 공격은 세상의 그 어떤 훌륭한 방패라도 결국 다중 표적 처리의 물리적 한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는 것이 저의 확고부동한 전술이었습니다. 기적의 방패라 불리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나 서방의 최첨단 요격 시스템들조차 동시다발적인 엄청난 물량 앞에서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구멍이 뚫리는 현상을 우리는 숱하게 목격해왔으니까요. 하물며 실전 경험도 부족한 한국산 방공망 따위가 우리가 치밀하게 계산한 이 폭풍을 모두 막아낼 리 만무했습니다. 작전 개시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어두운 통제본부의 작전 브리핑룸. 별을 단 수많은 고위 장성들이 숨을 죽인 채 수석 분석관인 저의 입술만 뚫어지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형 스크린 앞에 서서 지휘봉을 호기롭게 휘두르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자신만만하게 선언했습니다. 장군님들, 이번 작전의 성공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현재 두바이 상공은 한국이 수출한 천궁이 방어하고 있지만 제 철저한 시뮬레이션 결과 저들의 시스템은 300기가 넘는 다중교전의 압박을 견뎌낼 연산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의 무자비한 드론대가 세 방향에서 쉴 새 없이 진입하는 순간 저들의 레이더는 한계에 부딪혀 붕괴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강력한 전자전 방해 전파까지 쏘아대면 한국의 미사일들은 방향을 잃고 허공을 맴돌 것입니다. 오늘 밤 아랍에미리트는 섣부른 판단을 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우리는 드론 전술의 새로운 역사를 쓸 것입니다.
제 확신에 찬 당당한 브리핑이 끝나자 장성들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막히던 통제실 안은 벌써부터 작전의 대성공을 예감하는 묘한 흥분과 샴페인을 터뜨릴 분위기로 달아올랐습니다. 저 역시 스스로가 전장의 판도를 완벽히 꿰뚫고 있다는 지독하고도 달콤한 착각의 늪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잠재력을 억지로 구겨 넣은 채 그들의 발전을 무시했고 사막에서 묵묵히 증명해내려 했던 한국인들의 그 무서운 책임감을 헛고생이라 짓밟았던 저의 오만. 이 거대한 오판이 잠시 후 제게 얼마나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할지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지하작전 통제실의 차가운 전자시계가 붉은 빛을 깜빡이며 마침내 운명의 자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대한 레이더 모니터 앞 조종사들이 헤드셋을 낀 채 출격 버튼에 손가락을 얹고 숨을 죽입니다. 제가 쏘아 올린 327기의 맹신이 부른 그 끔찍한 재앙의 서막이 지금 제 눈앞에서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 자정이 되는 순간 마침내 작전 개시를 알리는 붉은 램프가 어두운 통제실에서 번쩍입니다. 전기체 출격하라. 총사령관의 명령이 매섭게 떨어지는 동시에 세 방향의 비밀기지에서 거대한 굉음이 모래폭풍을 일으키며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북쪽 경로를 통해 200기의 드론이 발진하고 서쪽으로 80기, 해상으로 47기가 추가로 출격합니다. 총 327기라는 경이로운 물량의 최정예 자폭 드론들이 밤하늘을 까맣게 뒤덮습니다. 저희가 10년간 피땀 흘려 완성한 전무후무한 대규모 군집 드론 전술의 위용입니다. 통제실의 거대한 중앙 레이더 모니터에는 우리의 드론을 나타내는 327개의 파란 점들이 빽빽하게 찍혀 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그 압도적인 궤적을 바라보며 아주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어떤 훌륭한 방공망이라도 물리적인 요격 한계에 부딪혀 결국 찢겨나갈 것이라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출격 후 첫 15분, 드론들의 비행은 저의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그야말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통제실 안에 팽팽했던 긴장감도 서서히 안도의 한숨과 옅은 웃음소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자전 담당 장교가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모니터를 바라보며 쩌렁쩌렁하게 보고를 올립니다. 전자전 체계 완벽하게 가동 중입니다. 이란 영공 내 이동 경로 전혀 문제없이 클리어. 제 곁에 서 있던 부관 내자 대령도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다가와 제게 아부 섞인 맞장구를 칩니다. 역시 수석님의 예리한 분석과 치밀한 시뮬레이션이 이번에도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저 엄청난 벌떼 물량 앞에서는 그 어떤 최첨단 방패도 결국 과부하가 걸려 먹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거드름을 피우며 고개를 끄덕이고 달콤한 승리의 단꿈에 서서히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딱 30분 뒤면 저 수많은 파란 점들이 두바이의 화려한 야경 위로 무자비한 불벼락을 내리꽂을 것입니다. 한국이 만든 그 알량한 장난감 미사일 따위는 감히 요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압도적인 물량. 통제실 안은 벌써부터 작전의 대성공을 미리 축하하는 듯한 들뜬 축제 분위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누군가는 낄낄대며 아랍에미리트의 멍청함을 조롱하는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세계 제1의 무적 드론 강국이라는 맹신이 통제실 안의 모든 지휘관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가난했던 한국 따위가 만든 미완성 무기가 감히 우리 앞길을 막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으로 레이더 화면을 거만하게 내려다보며 콧노래마저 흥얼거립니다. 그런데 출격 후 정확히 25분이 지나는 순간 우리의 드론 부대가 아랍에미리트 영공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통제실 전체의 공기를 싸늘하게 얼어붙게 만드는 기괴하고 불길한 일이 벌어집니다. 잠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화면에 시스템 오류가 생긴 건가? 레이더 모니터를 뚫어지라 지켜보던 장교의 목소리가 덜덜 떨리며 통제실의 정막을 깹니다. 저도 모르게 흠칫 놀라 상체를 바짝 기울이며 신경질적으로 두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노려보기 시작합니다.
수백 개가 넘게 촘촘히 빛나던 파란 점들 중 하나가 갑자기 픽하고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저는 그저 낡은 레이더 시스템의 일시적인 통신 오류일 거라며 스스로를 애써 위로하고 진정시키려 합니다. 국경지대에 배치된 낡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몇 발이 눈먼 돈처럼 날아와 우연히 요격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 두 번째와 세 번째 파란 점이 연달아 화면에서 비명을 지르듯 꺼져버립니다. 무슨 일이야? 왜 멀쩡하게 날아가던 기체 신호가 갑자기 허공에서 연달아 펑펑 사라지고 있는 건가? 제가 날카롭게 소리치자 장교가 핏기가 싹 가신 새하얀 얼굴로 충격적인 초기 손실을 보고합니다. 드론 격추가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쪽 진입 경로를 통과하던 선두 그룹에서 벌써 오기가 증발했습니다. 그 보고를 듣는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식은땀이 한 방울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저는 지휘관으로서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게 헛기침을 하고는 손을 크게 휘저으며 분위기를 다잡습니다. 다들 동요하지 마라. 고작 오기 정도의 손실은 내 시뮬레이션에서도 충분히 예상했던 아주 미미한 오차범위 내다. 어차피 저들의 얕은 방공망은 곧 우리의 물량에 짓눌려 숨이 막힐 것이다. 쫄지 말고 계속 밀어붙여. 저는 억지로 목소리를 높이며 통제실에 번지기 시작한 거센 동요를 막아보려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제 호언장담이 너무나 무색해지게도 진짜 끔찍하고 잔혹한 지옥의 살육전은 바로 지금부터 핏빛막을 올립니다. 화면 속의 파란 점들이 무더기로 사라지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마치 미친 듯이 빨라진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 둘씩 간헐적으로 사라지던 점들이 이제는 5개, 10개, 20개 단위로 한꺼번에 증발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보이지 않는 빗자루가 아라비아의 밤하늘을 무자비하게 싹쓸이해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최정예 군집 드론들이 두바이 상공의 투명한 벽에 부딪혀 추풍낙엽처럼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요격 속도란 말인가? 화면이 고장난 게 확실하잖아. 저는 레이더 모니터 화면에 코가 닿을 정도로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 두 눈을 부릅뜨며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북쪽 경로로 진입하던 선발대 드론 200기 중 순식간에 60기가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축제 분위기였던 통제실은 이제 완전한 아수라장으로 변해 비명소리로 가득 찹니다. 전자전 담당 장교의 목소리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처절하게 찢어지며 제 귀를 강타합니다. 수석님, 적의 요격 미사일 발사 속도가 우리의 당초 예측 범위를 초과해서 비오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건 우리가 알던 구형 시스템이 절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무시무시한 무기가 교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대한 둔기로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 사람처럼 가쁜 숨을 헐떡이며 그 자리에 멍하니 얼어붙어 버립니다. 전혀 다른 무기가 가담하고 있다고? 설마. 아니야,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제 머릿속을 맴돌며 비명을 지르는 하나의 낯선 이름, 제가 그토록 비웃어 맞이 않았던 한국산 천궁2의 이름. 그 싸구려 고철 덩어리 깡통 미사일이라 무시했던 시스템이 진짜로 아라비아의 밤하늘에서 불을 뿜으며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멍청하고 무능한 것들아. 그럴 리가 없잖아. 기계가 미친 게 아니라면 당장 방해 전파를 쏴. 우리 측의 전자전 교란 장비를 최대 1개 출력까지 한꺼번에 끌어올려서 저놈들 레이더를 완벽하게 마비시켜. 당장 저 허접한 한국산 고철 레이더의 눈동자를 모조리 멀게 만들어서 장님으로 만들어버리란 말이다. 제가 이성을 완전히 잃고 목에 핏대를 팽팽하게 세우며 발악하듯 고함을 지르자 모니터에 매달려 있던 장교가 엉엉 울먹이며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대답을 제게 던집니다. 안 됩니다, 수석님. 우리가 미친 듯이 쏘아대는 교란 전파가 저들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저 한국산 천궁 레이더는 도대체 무슨 기술을 접목한 건지 자기 주파수를 미친 듯이 바꾸고 있습니다. 1초가 멀다 하고 카멜레온처럼 주파수 대역을 쉴 새 없이 도약하며 우리의 방해 전파를 완벽하게 회피해버립니다. 그 참담하고도 끔찍한 진실을 두 귀로 직접 똑똑히 전해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어서 레자 대령이 덜덜 떨리는 양손으로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리며 숨통을 끊어놓을 비보를 연달아 전합니다. 수석님, 요격 미사일의 교전 특성과 비행 궤적을 긴급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명백히 한국의 천궁 시스템이 맞습니다. 그런데 천궁의 다중 교전 능력이 우리 정보국이 애당초 짐작했던 예측치보다 무려 3배 이상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놈들의 레이더는 300기가 넘는 우리 드론대의 궤적을 단 한순간의 과부하도 없이 동시에 정밀하게 추적 중입니다. 한 번에 수십 개의 표적을 로곤하고 소나기처럼 미사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요격 명중률이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 절망적인 비보가 어두운 통제실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지휘관들의 입에서 헉하는 숨막히는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제가 미국의 하청 무기라며 그토록 폄하하고 철저하게 짓밟았던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진짜 무서운 얼굴. 낡은 흑백 사진 속에 영원히 가두어 두려 했던 한국 기술력의 압도적인 진실을 제 끔찍한 몰락과 함께 마주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선진국 무기를 조립하거나 껍데기를 대충 흉내내는 어설픈 모방 수준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고 느리게 날아오는 드론 표적조차 단번에 정확히 짚어내는 저 정밀한 탐지 레이더의 해상도. 수백 개의 치명적인 위협을 순식간에 계산해내고 정확한 타이밍에 요격하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 같은 다중 교전 능력. 전 세계의 콧대 높은 방산 강대국들조차 혀를 내두르고 경악할 만한 완벽하고도 흠잡을 데 없는 한국의 독자 개발 기술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그 섭씨 50도가 넘는 끔찍한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한국 기술진들이 밤낮 없이 기계를 조이고 닦으며 묵묵히 흘렸던 그 지독하고 짠 내나는 땀방울들. 그것은 고장난 불량품을 고치는 어설픈 헛고생이나 결함을 숨기려는 얄팍한 상술이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아라비아의 하늘을 완벽하게 지배해버릴 이 무시무시한 괴물방패를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일깨우기 위한 한국인들의 성스럽고도 지독한 완벽주의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온몸으로 깨달은 순간 화면 속 북쪽 경로의 파란 점은 이제 겨우 20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서쪽 경로 80기와 해상 경로 47기의 드론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로 처참합니다. 단 10초가 멀다 하고 펑펑 소리를 내며 공중에서 무참하게 찢겨나가 아라비아해로 허망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샴페인을 터뜨리며 오만하게 아랍을 조롱하던 통제실 안은 이제 죽은 자들의 무덤처럼 고요합니다. 이제 통제실 안에는 쥐 죽은 듯한 무서운 침묵만이 거대한 납덩이처럼 무겁게 감돌고 있고 오직 화면 속 파란 점들이 픽 꺼지며 내는 기계적인 파열음만이 저희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오열하고 누군가는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만 있습니다. 출격 버튼을 누른 지 정확히 40분. 제 54세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영원처럼 끔찍했던 피말리는 40분이 마침내 지나가는 순간입니다. 거대한 레이더 화면을 그토록 위풍당당하게 가득 채웠던 327개의 파란 점이 이제는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면은 까맣게 텅 비어버렸고 무려 수조 원이 넘는 우리의 막대한 국방 예산과 지난 10년간 갈아 넣었던 우리 이란 드론 부대의 피와 땀이 두바이 상공에서 한 줌의 재로 완벽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목표물 도달. 최종 연기입니다. 작전에 투입된 우리 정예 드론 327기. 전멸.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전자전 담당 장교의 넉나간 쉰 목소리가 통제실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사형 선고처럼 잔인하게 울려 퍼집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린 채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비참하게 엎드려 두 손으로 제 백발을 미친 듯이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신음합니다. 제가 감히 위대한 대한민국을 얕잡아보고 내렸던 그 오만하고 멍청한 판단들을 뼛속 깊이 저주하면서 말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거지? 우리가 한국을 잘못 건드려도 너무나 한참을 잘못 건드린 거야.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잠자는 사자의 심기를 건드려버린 이란 군부의 처절하고도 완벽한 붕괴. 수십 년간 쌓아온 중동 군사 역사의 낡은 판도를 단 40분 만에
완벽하게 뒤집어 엎은 K방산의 진정한 위력. 저희의 피눈물과 절망을 딛고 세계 최고의 방공 표준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그 경이로운 진짜 포효는 이제 막 전 세계 강대국들의 귓가를 향해 걷잡을 수 없이 거대하게 울려 퍼질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날 밤 작전 통제실은 마치 거대한 무덤과도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입을 떼지 못하고 무거운 숨소리조차 죽인 채 오직 텅 빈 레이더 모니터의 파란 불빛만이 저희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단 40분. 그 짧고도 잔혹한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가 10년간 피눈물을 흘리며 쌓아올린 이란 군부의 긍지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327기의 정예 드론이 단 한 기도 남김없이 두바이의 밤하늘에서 소멸해버린 겁니다. 저는 널키 나간 채 텅 빈 모니터 화면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방 예산이 허공의 잿더미로 허망하게 변해버렸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조롱하고 얕잡아 보았던 저의 그 얄팍한 오만이 부른 참혹한 대가입니다. 통제실 구석에서는 참다 못한 젊은 장교 하나가 끄끄거리며 오열을 터뜨립니다. 저 역시 피가 날 정도로 꽉 쥔 두 주먹을 바들바들 떨고만 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했던 우리의 전술이 아시아 국가의 무기 하나에 완벽히 유린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총사령관실의 무거운 철문을 열고 힘겹게 들어섭니다.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사령관의 뒷모습은 하룻밤 새 10년은 늙어버린 듯 보입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인처럼 바닥만 뚫어지라 응시하고 있습니다. 전부 떨어졌다고 들었네. 327기 단 하나도 남김없이. 사령관의 낮고 쉰 목소리가 제 심장을 예리한 비수처럼 무참히 찔러옵니다. 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천공 시스템에 모두 격추되었습니다. 사령관은 저를 향해 천천히 돌아서더니 분노조차 상실한 허망한 눈빛을 보냅니다. 자네도 당분간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 다른 업무를 맡게. 곧 재배치 명령이 떨어질 걸세. 그것은 이란 군부에서 사실상 파면과도 같은 불명예스러운 퇴출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28년. 제가 혁명수비대에서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쳤던 그 길고 긴 28년의 세월. 그리고 군집 드론 부대의 자원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지난 10년의 뜨거운 땀방울들. 그 모든 저의 영광스러운 과거가 한국무기 앞에서의 40분 만에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몇 주 뒤 저는 모든 권력을 잃고 짐을 싸서 타브리즈라는 변방의 시골로 쫓겨납니다. 공식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라는 핑계가 붙었지만 군부 내에서는 이미 파다한 소문이 돕니다. 수석 분석관 바이든 아세리가 허접하다던 한국 무기 하나 뚫지 못하고 나라 망신을 시켰다는 조롱들입니다. 저는 이웃의 눈을 피해 매일 아침 일찍 마당에 나와 쓴 홍차를 삼킵니다.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 철저한 고립 속에서 저는 습관처럼 국제뉴스를 켜서 확인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화면을 켜자마자 제 눈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헤드라인들이 쏟아집니다. 아랍에미리트 공식 발표, 대규모 드론 공습 완벽하게 방어 성공. 두바이 하늘을 지켜낸 1등 공신은 다름 아닌 한국의 천공2 시스템. 제가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들었던 그날 밤의 참사가 이제 전 세계로 타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CNN과 영국의 BBC 등 세계 인류 언론들이 앞다투어 이 사건을 집중 조명합니다. 한국산 방공 시스템의 실전 능력이 이번 사태를 통해 완벽하게 검증되었습니다. 이토록 밀도 높은 군집 드론 공격을 단시간에 막아낸 것은 방공 역사상 매우 이례적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뉴스 영상을 하나하나 클릭하며 씁쓸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서방의 콧대 높은 안보 전문가들이 나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놓습니다. 이번 작전 방어로 한국의 방공 기술은 더 이상 서방 세계에 대한 수준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천공2가 보여준 다중 표적 처리 능력과 뛰어난 전자전 회피 기술은 솔직히 말씀드려 기존 선진국들의 방공망 운영 교리를 다시 쓰게 만들 엄청난 수준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진지한 재평가가 제 귓가를 세차게 그리고 아프게 때립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시하고 껍데기뿐일 거라 짓밟으려 했던 한국의 기술력이
이제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분석해야 할 새로운 방어 표준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저는 그 기가 막힌 아이러니 앞에서 헛웃음을 지으며 스마트폰을 툭 떨어뜨리고 맙니다. 더욱 기가 막히고 제 억장이 무너지는 소식은 며칠 뒤부터 연이어 터져나옵니다. 두바이에서의 압도적인 요격 성공이라는 무시무시한 실전 데이터가 전파를 타자마자 전 세계 국가들이 천공 시스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며 한국으로 달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유럽의 폴란드 국방부가 한국과 대규모 천공2 추가 도입 논의를 서두른다는 뉴스가 뜹니다. 루마니아 역시 천공 시스템 도입을 위한 공식적인 성능 평가에 전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발표합니다. 심지어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나라 이라크마저 한국의 구매 의향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고위급 사절단을 파견해 한국과의 방공 협력 강화를 심도 있게 논의 중입니다. 불과 한 달 사이 한국의 방공 시스템에 눈독을 들이는 나라만 무려 10여 개국으로 늘어납니다. 전문가들은 이 수출 계약들의 추정액을 모두 합치면 수십조 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 전망합니다. 우리가 한국방위 산업에 수십조 원짜리 라이브 광고를 무료로 해준 셈이구나. 저는 양손으로 얼굴을 덮고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처절하게 절망하고 맙니다. 우리가 한국을 비웃으며 날려보냈던 그 드론들이 도리어 한국의 위상을 하늘 높이 쏘아 올렸습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연일 상기된 분위기 속에서 방산 기업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보도합니다. 자랑스러운 K방공망이 그 우수성을 증명하며 중동의 하늘을 든든하게 지켜냈다는 찬사들입니다. 그 찬란한 영광의 이면에는 이란 작전 통제실의 참담한 붕괴와 저의 피눈물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저는 28년간 서방과 우리의 무기만이 세계 군사력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맹신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군집 드론 방어의 새로운 교과서이자 믿음직한 방패는 다름 아닌 1950년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국제방산 전시회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선진국들조차 한국 부스 앞에 몰려들어 그들의 기술력과 운용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귀를 기울입니다. 유럽의 콧대 높은 국가들도 자국 영공 방어를 위해 한국산 무기 도입을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이 모든 놀라운 세계 정세의 급변을 시골집 마당에서 홀로 지켜보며 저는 제가 저질렀던 오판이 단순히 작전 하나를 망친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묵묵히 칼을 갈고 있던 잠자는 사자를 건드려 그들이 전 세계를 제패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두바이에서의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천공의 성능을 한 단계 더 개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우리가 그들을 향해 무모한 도전을 감행하면 할수록 한국은 그 데이터를 흡수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맹렬했던 공격은 그저 그들을 더 완벽한 방패로 진화시켜주는 값비싼 자양분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세계의 방산 시장은 한국의 집념과 기술력 앞에 그 가치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이 비극적인 결말 앞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지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과연 저들은 어떻게 그 짧은 역사 속에서 이런 기적 같은 기술력을 묵묵히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서재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냅니다. 저의 낡은 군사정보 보고서들을 다시금 하나하나 들춰보며 과거를 복귀합니다.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던 아버지가 남기신 그 1950년대의 한국 흑백 사진을 집어듭니다. 잿더미 속에서 미군의 구호물자의 의지에 간신히 숨만 붙어있던 가난하고 처절했던 나라. 그 나라가 도대체 무슨 수로 단 70년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강국이 된 것일까요? 저는 밤을 새워가며 한국방위 산업의 피눈물 나는 역사를 그제야 진지하게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알면 알수록 제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던 알량한 지식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깨닫습니다. 한국은 천공2 시스템을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의 도면을 베껴 뚝딱 조립해낸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무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장장 15년이라는 억겁의 시간 동안 맨 땅에 헤딩하듯 개발을 밀어붙인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이 핵심 기술을 내주지 않고 코웃음을 치며 외면할 때 한국의 과학자들과 기술진들은 포기라는 단어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처럼 매달렸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실에 틀어박혀 수만 번의 뼈아픈 실패를 오롯이 자신들의 온몸으로 견뎌냈더라고요. 지대공 미사일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시제품이 허공에서 폭발하고 추락했지만 그들은 좌절하는 대신 그 실패의 파편들을 주워 담아 밤을 새어가며 오차를 묵묵히 수정했습니다. 그 15년의 땀방울이 모여 만들어진 결실을 저는 고작 껍데기뿐인 조리품이라며 조롱했던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기적이 비단 방공망 시스템인 천궁 하나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들을 무시했던 시간 동안 한국은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명품 K9 자주포를 만들어냈고 유럽의 군사 강국 폴란드가 대규모로 도입해간 K2 흑표 전차까지 독자적으로 완성해냈습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전 세계가 감히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려는 한국의 무모함을 비웃을 때 그들은 보란듯이 4.5세대 최신의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하늘 높이 비상시켰습니다. 잠수함부터 구축함까지 그들은 70년 전 총 한자로 못 만들던 서름을 완벽하게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믿기 힘든 무기들의 목록을 하나하나 짚어내려가며 저는 깊은 탄식과 함께 제 자신의 뺨을 거칠게 후려치고 싶은 지독한 자괴감에 빠져들고 맙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집념을 가진 나라를 그토록 오랫동안 산업 하청 국가로만 깎아내렸을까요? 저희 이란 군부가 수십 년 전에 낡은 승전보에 취해 거만한 콧대를 세우고 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피와 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며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내실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지독한 성실함과 끈기가 저희의 드론 부대를 단 40분 만에 무력화시킨 진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전 아랍에미리트 군부의 한 핵심 고위 관계자와 비밀리에 나누었던 전화통화 내용을 떠올리며 뜨거운 눈시울을 붉히고 맙니다. 제가 그에게 한국 무기가 이토록 위력적으로 작동한 비결이 무엇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의 일입니다. 나세리 수석, 당신들이 그날 밤 우리 하늘을 뚫지 못한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요. 한국의 무기가 위대한 건 단순히 카탈로그에 적힌 화려한 재원표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섭씨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모래폭풍 속에서도 결코 우리 병사들 곁을 떠나지 않았소. 우리가 도입한 시스템이 사막 환경에서 단 1%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현장에 녹아들 때까지 그 한국인 기술자들은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언제든 뛰어나와 기계를 닫고 다시 조였습니다. 현지 병사들이 천궁을 완벽히 다룰 수 있을 때까지 수백 시간의 고된 훈련을 함께 뒹굴어 주었습니다. 일부 서방 국가들은 무기만 덜렁 팔아넘기고 사후 관리는 느긋하게 미루며 갑질을 해대지만 한국인들은 지난 수년간 단 한 번도 우리와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 적이 없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저 쇳덩어리를 판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가진 거대한 신뢰를 우리에게 증명한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그 관계자의 묵직한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를 강하게 맴돕니다.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팔았다. 이국만리 사막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켰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아랍에미리트 현지에서 목격했던 땀에 흠뻑 젖은 한국 기술진들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그 지독한 헌신을 보면서도 고장난 기계를 고치는 헛고생이라며 낄낄대고 비웃었습니다. 상대의 피나는 노력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만심 가득한 오만한 눈을 가졌기에 저희는 그날 밤 두바이 상공에서 완벽하고도 비참하게 패배의 쓴잔을 마셔야 했던 겁니다.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의 헌신과 신뢰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방산 기술력과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끈끈한 신뢰를 동시에 가졌습니다. 그 무서운 두 가지의 무기가 결합되었기에 전 세계가 그들을 새로운 표준으로 인정하고 지갑을 여는 겁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1950년대의 그 낡은 흑백 사진을 집어듭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아주 정중한 손길로 그 사진을 깊은 서랍 속에 넣어 봉인합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구호물자를 받던 그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는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땀방울로 세계 방위 산업의 거대한 흐름을 선도하고 군집 드론 방어의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묵묵히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저희가 치른 그 끔찍한 패배는
한국에게는 영원히 빛날 거대한 승리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감히 한강의 기적을 얕잡아 본 대가는 이토록 참혹하고도 뼈저린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쓰라린 좌천의 시간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도 값진 교훈 하나를 얻었습니다. 결코 타인의 피와 땀을 가볍게 여기지 말 것, 그리고 진정한 강자는 묵묵히 실력과 신뢰로 증명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머나먼 타국 이란의 늙은 장교가 전하는 이 뼈아픈 고백을 듣고 계신 한국의 시청자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조국이 잿더미 속에서 피워낸 이 기적 같은 방산 기술의 눈부신 성취는 적국의 콧대 높은 엘리트 분석관조차 처절한 반성문을 쓰게 만들 만큼 완벽하고 위대합니다. 수십 년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기계를 깎고 조립하며 밤을 지새운 한국의 수많은 이름 없는 기술자분들. 사막의 땡볕 아래서도 조국의 이름을 걸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주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파견 요원들. 그리고 오늘날의 풍요를 위해 과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희생해 오신 한국의 모든 어르신 세대분들. 그 투박하지만 숭고했던 땀방울들이 모여 마침내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을 쌓아 올렸습니다. 저 바이든 아세리는 머나먼 타브리즈의 시골집에서 저의 오만을 깊이 반성하며 여러분의 조국의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들은 그 어떤 나라보다 강인하고 그 어떤 무기보다 위대한 신뢰라는 방패를 든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하늘을 든든하게 지켜나갈 그 위대한 내일을, 과거의 낡은 편견을 모두 벗어던진 저 역시 이제는 진심을 다해 그리고 깊은 경외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콧대 높던 적군의 최고 군사 분석관조차 우리가 빚어낸 기술력과 숭고한 책임감 앞에 결국 두 손을 들었습니다. 불과 70여 년 전 원조 물자에 기대어 배를 골턴 가난한 나라. 하지만 내 자식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기름때 묻은 작업복으로 밤낮 없이 땀 흘리며 이 나라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이국만리 뜨거운 사막에서도 조국의 이름을 걸고 묵묵히 기계를 조이며 책임을 다한 파견 요원들의 그 땀방울. 그 모습은 다름 아닌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거룩한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이 나라의 단단한 주춧돌을 놓아주신 분들. 잿더미에서 피눈물로 찬란한 대한민국을 일구어내신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굽힐 줄 모르는 끈기와 희생이 없었다면 세계의 하늘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K방산의 기적도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거친 삶의 현장에서 깨달으신 귀중한 지혜와 긍지를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다정한 눈빛과 응원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이 작은 채널이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묵묵히 시대의 비바람을 견뎌내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걸어오신 모든 발걸음이 곧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원한 자랑이자 세상을 이겨낸 영웅이십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